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선투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하락했고요. 코스닥, 금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씨마른 서울 아파트 매물 팔리면 신고가다. 자, 8월 매매 2019건으로 한 달 사이에 57%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1300가구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이 제로인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자,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팔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과다로 팔기가 어렵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줄고 있는데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최고가보다 10에서 20% 상승한 호가에도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는 역사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양도세 무서워서 안 팔고 대출 막혀서 못 산다. 자, 안 파는 게 아니죠. 못 파는 것이죠. 네. 자, 될수록 집값만 뛴다. 시중에 나오는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수요는 그대로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매월, 매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증여를 선회해 집값이 오르자 관망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고가가 부담이 되고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서 구매력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남 등 1, 2개월새 호가가 수억 뛴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자, 파는 사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 협상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도한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파는 것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로 이동을 하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서 서울과 먼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세와 가격 상승이 점점 외곽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상승의 때는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3기 신도시의 실망으로 실수요자가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거래가 줄어드니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하락론자의 주장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너무 올랐으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한심한 전망입니다. 자, 매물 끌어내려면 양도세 완화 등의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양도세 완화로 거래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가 답이 될 것입니다. 서울 빌라도 2030 패닉 바잉 매매 건수 8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빌라와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다 줄고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보다 빌라가 항상 더 거래량이 많은 것을 이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는 서울의 중심에서 서울의 외곽으로 밀려나고요. 또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서 서울과 먼 경기 인천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일터의 문제로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은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지금 0.25%가 올랐고 한 번 더 상승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0.5%죠. 금리를 올려서 집값을 잡고 싶으면은 3%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같이 0.25%, 0.5% 상승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를 올리는 순간 한국의 경제는 폭망할 것입니다.
자, 역대급 상승입니다. 제가 이미 지난 칼럼에서 썼듯이 8월에 상승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 오른 게 없다. 소비자 물가 2%대 고공행진,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유가, 전세, 월세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최근 2년간 풀린 달러는 2008년 리먼 사태에 풀린 막대한 달러의 최소 4배 이상 풀렸습니다. 자, 코로나의 결과는 20세기와 21세기 최대의 돈 풀림입니다. 자, 결과는 인플레이션이죠. 모든 물가가 상승한 것이고요. 시멘트, 철근, 유리, 인건비 모두 오르게 됩니다. 결국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크게 오른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국세 수입도 집값도 정부 예측을 모두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요. 물가, 세수, 부동산 가격 등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모두 빗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예측하는 기관이 아니죠. 특히 집값을 예측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예측 오류로 손실 보는 사람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대로면 다 죽는다. 핀셋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데요. 방역체계 전면 개편, 그리고 코로나 공존시대로 가야 한다. 이런 피켓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는 감기와 유사할 정도로 치사율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제 방역의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탈레반 정부 출범을 앞두고 승전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미국산 군용차를 타고 승전을 자축하는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수십조 원의 군수 장비와 무기를 그대로 두고 아프간을 떠났습니다. 그 의도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삼성 세계 첫 2억 화소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를 내놓았다. 자, 삼성이 이미지 센서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소니를 앞지른 것이고요. 삼성의 미래가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 매장연 로봇이 튀기는 치킨집 푸드테크의 주역이 될 것이다. 강지영 로보 아르떼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자, 5명이 100마리의 치킨을 2시간 동안 튀겨야 된다고 합니다. 마진이 5,000원이면은 50만 원을 벌게 되겠죠. 자, 2시간 인건비는 1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5명을 하면 10만 원입니다. 네, 마진의 20%죠. 그런데 로봇 한 대가 그 일을 합니다. 갑자기 100마리 주문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5명을 상시 대기시킬 수도 없습니다. 결국 대중식당은 로봇 식당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은 인건비 없이 전기료로 움직이기 때문이고요. 렌트비도 인건비보다 훨씬 더 쌀 것입니다. 자, 9월엔 돌아올까? 외국인 애정의 조건은 한국 증시에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 3가지, 환율 안정, 글로벌 수출 경기 회복, 반도체 업황 조기 반등. 저는 이 3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의 주가는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증시 호황의 배당 매력까지 증권주 동반 강세라고 합니다. 메리츠, 한양, 삼성, 증권 1년간 최고가라고 하는데요. 증권주의 미래가 밝습니다. 증시의 미래가 밝기 때문입니다. 카지노주는 지금 반등 중이라고 하는데요.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대한항공, 모두투어, 호텔 신라들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카지노가 먼저 반등을 했고 호텔, 항공,
여행주도 따라서 상승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극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치솟는 알루미늄주 슈퍼사이클 입구에 있다. 자,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원자재가는 반드시 상승하게 됩니다. 자, 30대 여자들은 루이비통 주식을 사고요. 30대 남자는 폭스바겐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비와 연계된 투자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HUG 분양가 기준 완화, 공급의 숨통이 트이나. 자, 분양가를 아예 심사하지 않고 민간 부동산 업체에 가격을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자, HUG가 2월 개선안 반년 만에 손질을 해서요. 분양가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이제 조정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상계 2구역 재개발 사업 인가 2200가구 탈바꿈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하철 4호선의 끝인 단곡의 인근의 재개발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산업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를 이렇게 상부를 공원으로 만들고 지하를 차도로 만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자, 동부간선도로 창동에서 상계를 지하화하고요. 상부에는 수변, 문화공원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만일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하차도 공원화 사업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집값 오른 것은 언론 탓이다라는 국토연구원 정치 조작인가? 자, 국민들은 깨끗한 내 집에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온갖 규제로 신규 주택 공급을 틀어막은 게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정부는 단순 주택 보급률을 앞세워서 이렇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기사죠. 자, 주택 보급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은 불과 25년 전인 1996년도에 일반 불을 이었고요. 현재는 3배인 3만 불이 넘습니다. 자, 연봉 3,300만 원대 살고 싶은 집과 연봉 1억대 살고 싶은 집은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갓 지은 새 아파트도 30년만 지나면 헌 아파트가 됩니다. 반면에 인간의 수명은 90을 넘고 있죠. 그래서 새 아파트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주택 보급률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게 반지하도 집이니 거기서 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적자 사업인데도 공실률이 15%가 넘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도 정부는 일반 아파트 공급은 막고 임대 아파트를 더 공급하려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를 살기 원하는 그런 국민들은 극히 적습니다.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러려면 분양가 제한을 없애고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청약도 없애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전기차 승부수. 네.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2030년부터는 모두 전기차로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관심이 적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했음에도 그렇죠. 반면에 현대는 고급 전기차에 주력합니다. 현대가 시장을 제대로 읽고 있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현대의 미래가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미 반중 정보 동맹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한미 기술 안보 이어서 정보 동맹을 맺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쿼드의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를 미확정하고 있죠. 그리고 정보 동맹에도
구체적인 방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요, 중국과 미국 편으로 갈리고 있는데, 한국도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많은 투자 자본이 한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주택 공급 확대에 예고에 맹 못 추던 건설주 ETF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다음 정권에서는 공급을 늘려야겠죠. 서울과 경기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주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2026년 이후부터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개발하자 광명 뉴타운 해제 4곳 공공주도 올라탄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공공주도 개발은 해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꺾일 줄 모르는 수도권 아파트값. 네. 자,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요. 지금 한국부동산원 자료보다는 실제로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가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 더 오르는 것입니다. 네. 대출이 풀리면 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만 대출이 막히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저가 아파트가 상승하게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 서울 빌라 매매 8개월째 아파트를 추월했다. 자, 이제 빌라가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에 빌라 공급도 급감했기 때문이죠. 빌라의 공급이 줄어든 이유는 빌라의 원료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했고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빌라를 공급하는 그런 건설업자들이 빌라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양에 실패하게 되면 본인이 이 집들을 다 등기를 쳐야 되고요. 그러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겠죠. 자, 대출 맡긴 광교, 로또 청약, 현금 부자만의 잔치다. 자, 신혼부부는 월세에서 시작을 해서 전세로, 전세에서 소형 자가로, 소형 자가에서 중형 자가로, 안 좋은 입지에서 더 좋은 입지로 단계별로 이사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로또를 바라게 하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집값 오른 게 언론 탓이라는 국토연구원의 어이없는 보고서. 자, 지금까지의 정책은 다양한 규제로 민간의 공급을 막아서 집값을 올리고 대출을 막아서 집을 사기 어렵게 하고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살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사다리를 치우는 최악의 정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선티원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